화면에 비침이었나 봄? 저거 아냐? 저걸 수도 있겠다. 재밌는 채팅이네요. 요번에 읽어볼 이야기들은 다 좀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괴담들로 좀 모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께 특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명절에 사촌 동생들이 놀러 왔었는데 말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명절에 사촌 동생들이 놀러 왔었는데 말이야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불쾌하더라고. 걔들이 와서 딱히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나이 차이도 꽤 나서 뭐 항상 귀엽게만 느껴졌거든. 근데 왜 이렇게 구역질 나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을까? 놀러온 동생들은 정말 하루 종일 방에서 플래시 게임만 했어. 왜 그 설치 안 하고 인터넷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임들 있잖아. 요즘도 애들이 그러고 논다는 게 한편으로는 신기하더라고. 나 때는 정말 많이 하고 놀았으니까. 다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도 그 게임 사이트에 들어갔지. 신기하게도 나 어렸을 적에 하던 플래시 게임들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더라. 덕분에 추억에 젖는 것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어. 너무 불쾌한데 호기심을 멈출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렵네. 이 괴상한 감정의 원인이 뭘까? 아무 생각 없이 게임들을 찾아보던 중 몇 가지 게임에 꽂혔고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해봤지. 고향만두, 슈가게임, 곡괭이 시리즈, 전쟁시대 다 기억 속에 있는 추억의 게임들이었는데 제일 감정적으로 와닿았던 건 프란체스카 게임이었어. 자, 여기 사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닥 무섭진 않아. 기억나시죠? 저는 프란체스카 게임 했었죠. 근데 하다가 항상 중독 포기했어. 퍼즐이 뭐 어렵기도 하고 무섭고 깜놀이 나오니까 항상 포기를 했어요. 언젠가 해봐야겠는데? 최대한 무섭지 않은 이미지로 가져왔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기네스북에 올라간 무서운 게임이라고 했었나? 아무튼 명성대로 참 무섭더라.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절반도 못하고 포기했던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이 게임 이야기하려는 건 아냐. 이 게임이 아냐. 정확히는 이 게임에서 나오는 어떤 포인트. 그래, 어릴 적에는 분명 갑툭튀라고 불렀어. 찾아보니 전문 용어로는 점프 스퀘어라고 하더라. 영화나 게임 등의 영상 매체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물이나 인물, 동물들이 불쑥 튀어나와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연출 기법을 말한다. 어원은 단어 그대로 무언가가 튀어나와서 점프해서 겁을 준다. 스퀘어, 그래서 점프 스퀘어라는 뜻. 연출 기법으로서의 용어가 아닌 일반에서는 갑툭튀, 깜놀 연출이라고도 한다. 이게 그 위키에 적힌 설명인데 당시에 이런 요소를 살린 플래시 게임이 많았단 말이지. 분명 공포 게임은 아냐. 평범한 게임인 척 하다가 플레이어가 몰입할 때쯤 갑작스럽게 화면 전환을 하여 엄청나게 무서운 화면을 틀어주는 게임. 설명만 읽었는데도 뭐 불쾌하고 역겨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 있지.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저런 거에 크게 당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 내친 김에 도대체 어떤 게임인지 정체라도 명확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검색을 더 해봤어. 그러다 드디어 알게 되었지. 징글벨 거꾸로라고 알아? 이거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더라.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냥 징글벨 음원을 트는 플래시예요. 그냥 노래가 나오는 플래시야. 징글벨 플레이드 노멀리. 사실 이건 게임도 뭣도 아냐.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징글벨 음악을 들을 수 있거든. 덕분에 기억이 확실히 났어. 크리스마스에 부모님이 교회에 가고 나 혼자 남아 컴퓨터로 놀다가 어느 사이트에 해당 플래시 게임이 올라온 걸 봤어. 이거 처음에는 일반적인 징글벨 음악이 나오는데 리버스 버전. 한번 듣고 나면 리버스 버전으로 들을 수 있거든. 마치 리버스 버전으로 들어보면 무슨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다는 듯이.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영상을 끝까지 봤지. 심지어 스피커 음량을 최대로 틀어놓고 말이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지금 아래 관련 사진을 하나 첨부할 거야. 리버스를 듣다가 나오는 점프 스퀘어. 갑툭튀하는 사진인 셈이지. 부탁이니 이런 사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여기서 글 그만 읽고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나도 누구 놀라게 하기는 싫으니 말이야. 난 분명 경고했다. 자, 아래 사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갑툭튀 사진이 나온대요.
막 무서운 사진은 아닌데 그냥 색상 반전을 시키고 사람 얼굴이 떡하니 나오니까 무섭겠죠? 짠! 어때? 생각보다 무섭진 않지? 문제는 말이야, 스피커 소리를 가장 크게 해놓고 화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 몹쓸 사람이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며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말이야. 기절할 만하지. 아마 이 글 읽는 다른 사람들도 경험 있을걸? 있으면 공유 좀 해줘봐. 그런데 말이야,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뭔 줄 알아? 내 기억 속에는 분명 저 녹색 사람 말고 검은색 사람이 침대 아래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몸을 크게 움직이더니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나가 사라졌다는 말이야. 왜 영상에 그 사람은 없어? 내가 이 징글벨 영상을, 이 개같은 영상을 온갖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살펴보고 심지어 유튜브에 올라온 버전들도 계속 봤는데 왜 검은색 사람은 없냐고. 야발, 아니지? 아닌 거지? 제발 있다고 해줘. 다른 버전이 있다고 누가 좀 말해줘. 불쾌하고 역겨워서 내가 진짜 미치겠네. 제발. 여기까지가 명절에 사촌 동생들이 놀러 왔었는데 말이야 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재밌죠? 옛날에 점프스퀘어 플래시를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내가 봤던 그 장면이 나오지가 않는 거야. 뭐지? 그냥 그걸까요? 해적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헛것을 본 걸 수도 있고 귀신을 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지금 채팅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델라 효과일 수도 있죠. 그랬던 것 같은데 막 기억이 조작된 느낌? 근데 이런 기억이 있다면 되게 찝찝하겠죠. 왜냐하면 내 기억상으로는 분명히 그 영상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그 영상이 안 나와. 내가 봤던 건 뭐지? 심지어 깜놀, 무서운 영상인데 여기서 기억 조작이 일어나 버리면 무서울 것 같아요. 도둑이다. 도둑을 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도둑이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와서 창문 밖으로 나가는 거를 도둑이다 이렇게 인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뭐지? 난다요 하면서 볼 수도 있잖아. 그 기억이 섞였을 수도 있고. 화면에 비친 도둑놈이었나 봄? 저거 아냐? 저걸 수도 있겠다. 재밌는 채팅이네요.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애가 계속 징글벨만 보고 있는 거임. 그래가지고 뒤에서 얘가 나 봤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창문으로 나간 그런 걸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명절에 사촌 동생들이 놀러 왔었는데 말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또 메인 괴담과는 다른 제목을 또 이렇게 지었네요. 약간 옹 기장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작년까지 나는 레트로 가게에서 일을 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시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여기 되게 재밌다. 아무나 맘껏 썰 풀어도 되는 거지? 부족한 글 실력이지만 나도 여기 온 김에 주절주절 떠들어나 보려고. 서두. 작년까지 나는 레트로 가게에서 일을 했어. 그 외에 오래된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거 파는 곳 있잖아.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아이템들이 테마인 곳 말이야. 생각보다 아날로그 특유의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덕분에 오픈 초에는 장사가 좀 되었고 나도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 그래도 사장인 형님하고 많이 친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물건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과정 자체가 나름 재밌어서 돌이켜보면 꽤 즐거웠어. 그런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야 말이지. 근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걸 시작으로 점점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상권으로 변하게 되더라고. 진짜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딜 간 건지. 작년 이맘때쯤 사장 형님이 그러더라.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말 미안하다고. 뭐 어쩌겠어. 그대로 짐 싸서 나가야지. 일이 없어서 나도 눈치가 많이 보이던 차였거든. 그런데 형님이 나한테 좀 미안했나 봐. 가게를 곧 정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품을 좀 챙겨주고 싶다고. 신나서 장난감이나 게임기 몇 개를 보던 차에 형님이 창고에서 큰 컴퓨터를 꺼냈어. 엄청 오래되어 보이는 하얀색의 구닥다리 컴퓨터. 정확히는 하얀색도 아냐. 색이 변해 노래진 것이 제대로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더라. 이런 물건이 왜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지? 좀 호기심이 생겼어. 형님 말은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걸었대. 형님이 말하길 본인도 이 컴퓨터가 마음에 들어서 매장 구석에 고전 게임 돌리는 용도로 두려고 했대.
그런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깜짝 놀랬다, 귀신 씌인 거 아니냐, 불쾌하다 같은 말을 하며 따졌고 그 말에 자신도 컴퓨터를 확인하다 심장이 떨어질 뻔했대. 마음 같아서는 진작에 버리고 싶었는데 진짜 귀신 씌어있는 건 아닌가 찝찝해가지고 차마 버리지는 못했대. 이게 진짜 귀신이 붙은 거라면 장사가 잘 되면 좋을 건데 안 풀리는 걸 보니 여기 두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버리든지 가지든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건 말이 가지라는 거지 저주받은 물건 짬 처리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나도 잘 모르겠더라. 애초에 비현실적인 거 잘 믿지도 않을 뿐더러 물건에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으니 말이야. 얼떨결에 내가 가져가겠다고 해버리고 말았지.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두 번째 챕터, 조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5. 저는 이거는 써본 적 없고 윈도우 98부터 써봤습니다. 윈도우 98부터. 집으로 가져와 컴퓨터를 키니 소름이 쫙 돋더라. 윈도우 95. 특유의 부팅 소리 알아? 드드득 드득득득득 소리가 방안을 울리는데 와, 이런 거는 영상으로만 봐서 너무 신기했지. 감탄하던 차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탕화면이 켜졌어. 파란색 배경에 조잡한 그림과 그림 아래 관련 단어가 놓여있는 바탕화면. 기억해보자면 엄청나게 놀라서 잔뜩 움츠러든 사람의 이미지와 그 아래 자지러지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바탕화면 한 5초에서 10초 간격으로 이미지가 계속 변화하는 거 있지. 마치 무언가 학습을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다 갑자기 화면에 무언가가 떡하니 나타나는데 진짜 대비 없이 앞을 보다 너무 놀라서 바닥을 뒹굴었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사방이 벽으로 되어 있는 장소가 화면에 나타났고 새빨간 글씨로 아 라는 글씨가 벽 전체에 도배되어 있었어. 이런 식인 거지. 모든 벽면이 말이야.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되더라.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야. 화면 보호기. 예전 컴퓨터에는 화면 보호기 기능이 중요했어. LCD 화면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그보다 예전 모니터에는 CRT 방식을 사용했거든. 문제는 CRT 방식은 같은 화면을 지나치게 오래 켜놓고 있으면 화소가 타버려서 색이 누렇게 변색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그걸 방지하고자 생겨난 것이 화면 보호기인데 윈도우 95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상징이라 재밌고 화려한 화면 보호기가 많았단 말이지. 이런 거죠. 화면 보호기. 막 계속 막 시점이 변경되면서 화면이 막 바뀌고. 요즘 친구들은 이거 모르겠다. 화면 보호기. 그 중에 하나가 3D 미로. 제목 그대로 3D로 된 미로를 탐색하는 형식의 화면 보호기인데 이게 알아보니 사용자가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더라고. 다들 이걸 보고 놀랐구나. 화면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손님들이 이 화면 보호기를 보고 놀라 나자빠지는 상상을 해보았어. 충분히 납득 가능하겠구나 싶었지. 상황은 이제 알았겠다. 내친 김에 원인도 더 알고 싶어졌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 이미지를 수정한 것은 아닐까? 도대체 왜? 나는 컴퓨터에 저장된 있는 이미지들을 보관하는 폴더를 찾아봤어.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이미지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더라. 컴퓨터 용량을 거의 가득 채워서 말이야. 조잡한 그림과 그 그림 아래 관련 단어의 조합. 마치 누군가에게 단어 공부를 시키는 듯한 이미지들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곳에는 마치 저주하는 듯한 괴상한 이미지들도 섞여 있었어. 아까 보았던 화면 보호기와 비슷한 느낌의 사람을 위협하고 겁주기 위한 이미지들이었지. 방에서 혼자 이런 이미지들을 찾아보고 있으니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 원인을 떠나서 충분히 저주받고 괴상한 물건임에는 분명했어. 조사를 이어가다 확장자가 EXE인 프로그램을 발견했어. 제목 무언가의 실행 파일. 뭔데 이건 또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솔직히 무섭더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겠어. 눌러봐야지.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이었어. 의외로 파일은 생각보다 멀쩡했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잘 만들어진 어린이용 학습 공부 프로그램이더라고. 지금까지 봤던 컴퓨터에 저장된 단어 이미지들 있지? 그게 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이미지들 같더라고. 숫자를 공부할 수 있고 단어도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친절한 학습 프로그램 말이야. 상용화된 프로그램일까?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너무 옛날이니 알 수가 없지. 검색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마무리하고 이것저것 추가로 살펴보고 있으니 아래 무언가가 나타났어. 안경을 쓴 남자 캐릭터였지. 눌러보니 옛날 도스 화면 같은 구성의 창이 나타나더라. 안경 쓴 남자가 말을 걸었어.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대단해. 대답해야 되나? 나도 키보드 자판을 이용해 말을 걸었지. 너는 누구야? 답변이 왔어. 나는 너의 아빠야. 내가 물었어. 이름은? 답변이 왔어. 내 이름은... 세 번째 챕터. 결론. 여기 뭐 뉴스 화면이 있네요. 윈도우 95. 인기만큼 반발 커. 도스야 안녕. 클릭 한 번으로 컴퓨터가 움직인다. 밤새 줄 선 사람들. 윈도우 95 출시 열기 후끈. 90년대 윈도우 95가 국내에 도입되었을 때에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 그 전까지의 컴퓨터는 전문가나 매니아층이 주로 사용하는 복잡한 기기였거든. 그러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작동되는 컴퓨터가 나왔으니 반응이 어땠겠어? 이른바 컴퓨터 디지털 시대의 시작인 셈이지. 이건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야. 조사와 검색을 통해 재구성된,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전제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는 이야기. 여기서만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니 어디 가서 흘리지 말아줘. 그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진 않겠어. 찾아보니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신문 기사가 몇 개 나오더라. 자폐의 딸 위해 직접 만든 학습 프로그램, 홀로서기 돕는 아버지의 사랑, 홀로 자폐 딸 키우는 아버지, 직접 만든 교육 프로그램 화두. 90년대 홀로 아이를 키우던 아버지가 있었어. 그에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폐증의 딸이 있었지. 딸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 언어 발달이 늦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이 전반적으로 부족했지. 그런 딸이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고 집중을 했던 게 컴퓨터였어. 아버지로서는 컴퓨터가 절대 놓치지 못할 동아줄로 보였겠지. 아버지는 딸과 컴퓨터로 소통하기 시작했어. 말이 소통이지 화면 보기에 글을 보여준다거나 이미지를 삽입해서 관심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1차원적 수준의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어떠한 결실로 이루어졌어. 아버지가 원하던 형태는 아니었겠지만 아동용 교육 프로그램의 선구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게 되었지. 그만큼 컴퓨터는 뜨거운 관심사였으니 말이야. 아버지는 상업화를 원하지 않았어. 이유는 그저 추측할 뿐이야. 딸과의 추억거리를 세상에 공유하고 싶지 않았겠지.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 다만 그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신문 기사가 나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 가족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자폐아 가정의 부끄러운 민낯. 어떻게 이런 일이. 자폐아 친부, 땡폭력의 충격적인 실태. 실제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 이러한 기사들이 나타난 뒤로 그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거든.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만 같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 시기 이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지만 말이야.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결론적으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남겨진 딸에 대한 이야기야. 모든 자료를 파악하고 난 뒤에 본 화면 보호기가 나에게는 마치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무언가를 뺏기기 싫다는 것처럼 보여서 혹여나 누군가가 찾으러 오지는 않을까 싶어 차마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방 한구석에 이 컴퓨터를 놓아두고 있네. 여기까지가 작년까지 나는 레트로 가게에서 일을 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일했던 레트로 가게에 있던 그 컴퓨터가 그 자폐아 딸을 가진 아빠가 이제 딸과의 소통 수단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컴퓨터였던 건데, 그 아빠 그 새끼가 딸에게 안 좋은 일을 저지르고, 근데 교육용 프로그램의 선구자였던 아빠의 이름은 그냥 싹 사라지고 교육용 프로그램만이 이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 딸이 어쩌다가 이렇게 본인의 마음 상태를 입력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채팅창에
그 교육용 프로그램 회사들이 프로그램을 상용화시키려고 아버지한테 땡폭력 누명 씌운 게 아닐까?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마 만약에 그 교육용 프로그램 회사들이 이 아버지 그냥 담글라고 그렇게 한 거였으면 이 이미지는 아버지가 이렇게 만든 이미지인 거네. 듣고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딸이 화면 보기를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들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만들려면 방금 그 해석이 맞는 것 같다. 아버지는 상용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 많이 배웁니다. 채팅창. 우리 인터넷 분들 남다르시네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제가 이거 처음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 같은 생각을 못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작년까지 나는 레트로 가게에서 일을 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저 자체로 보는 게 더 공포스럽긴 함. 그렇긴 해요. 더 끔찍해. 처음에 제가 봤던 대로 보는 게 더 끔찍하긴 해요. 예.